쾅쾅쾅. 금속 침대 다리를 두드리는 묘한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복도 끝에 있는 형광등이 어김없이 깜빡였다. 요양병원 3층 305호. 2층에서 근무한 지 8년째인 간호조무사 박미정은 이제 그 소리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소리가 너무 길고 너무 절박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병원은 이미 불이 꺼진 지 오래였다. 새벽 3시 모든 환자는 자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소리. 쿵쿵쿵. 이번엔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다. 복도 끝 305 방향에서. 박미정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3층은 주로 치매 중증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라 새벽엔 늘 고요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가 있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문 손잡이를 잡고 살짝 밀었다. 불 켜진 병실 안 환자 한 명. 침대에 누워있는 이춘자 83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잠든 듯 했다. 하지만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살려주세요. 그녀의 눈동자는 감겨 있었고 팔에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다. 심박수 모니터는 정상. 그런데 목소리는 너무 생생했다. 그날 이후 미정은 305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같은 소리가 들렸다. 간호기록지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춘자 의식 명료, 호흡 안정, 혈압 안정. 하지만 미정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우연히 병원 뒷문 근처 쓰레기통에서 약품 투약 기록표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춘자 할머니에게 투여된 약물의 용량이 의사 처방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게다가 약품 이름이 일부 지워져 있었다. 수면 유도제? 이게 뭐야? 그녀는 동료에게 물었다. 야, 그거 그냥 오래된 기록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근데 왜 이렇게 과량이야? 그분 가족이 좀 귀찮게 굴었잖아. 그때 진정시킨 거야. 그냥 넘어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냥 넘어가? 요양병원에서 그냥 넘어가는 말은 언제나 뭔가를 덮을 때 쓰이던 말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밤 근무 도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복도 CCTV 화면 속에 새벽 2시 58분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305호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얼굴은 마스크와 캡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은 누가 봐도 병원 부원장 김태식이었다. 그는 원장의 처남으로 병원 내 실세로 통했다. 공사나 납품업체와도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심지어 얼마 전 병원에 설치된 새 승강기 계약도 입찰 없이 특정 업체로 넘어갔다며 직원들끼리 수군거렸다. 그녀는 다음날 원장에게 물었다. 원장님, 새벽에 305 들어간 사람이 부원장님이시던데요. 왜 환자 방에 들어가신 거죠? 원장은 짧게 웃었다. 아, 태식 씨가 약물 점검하러 간 거야. 별일 아냐. 박 선생 괜한 오해 사게 말고 일에 집중해. 그리고 그날 오후 CCTV가 교체되었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새로 단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영상 백업이 되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305 할머니 갑자기 돌아가셨대. 사망 원인은 심정지. 그런데 미정이 작성한 그날의 간호기록엔 오전까지 의식 명료, 식사 섭취 양호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정상으로 기록됐는데 어떻게 심정지로? 그날 밤 박미정은 몰래 305호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환자가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침대 밑에는 뭔가 남아 있었다. 작은 녹음기 하나.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을 눌렀다.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조용히 해. 괜히 다른 환자 깨면 곤란하잖아. 약 너무 많아요. 입 다물어. 돈 내지도 않으면서 불만이야? 그 목소리 중 하나는 분명히 부원장 김태식의 것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이 녹음 파일을 원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원장은 그 파일을 듣자마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박 선생, 이거 어디서 났어? 침대 밑에서요.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그럼 잘 됐네. 이건 병원 기밀이니까 내가 보관하지. 그리고는 파일을 빼앗았다. 그 후 박미정은 다른 병동으로 전출되었다.
환자 보호자와의 마찰 우려로 배치 변경. 그녀의 책상엔 이미 다른 간호조무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305호는 다시 텅 비었다. 병원 원장은 리모델링 때문이라 설명했지만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몇 주 후 그녀는 퇴근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미정 씨 맞죠? 저 305 환자였던 이춘자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니 사망 진단서가 좀 이상해서요. 병원에서 심정지라고 했는데 거만이가 약물 반응 흔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결심했다. 이건 누군가는 밝혀야 한다. 그녀는 녹음기의 복사본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은 병원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그 결과 약품관리대장 조작, 보험 청구 부정, 심지어 일부 환자의 사망 진단서 위조 정황까지 드러났다. 부원장 김태식은 긴급 체포되었고 원장은 병원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직후 잠적했다. 병원은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비어있는 건물 안에서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쿵쿵쿵. 누군가 금속 침대를 두드리는 소리. 살려주세요. 해당 요양병원은 현재 폐업 상태이며 원장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원장은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중이다. 박미정은 지금도 다른 요양시설에서 일하며 환자는 절대 숫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